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건강검진 참 중요하죠. 내 몸을 잘 알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 내가 건강해지려고 받은 검진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거나 걱정만 키우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때로는 너무 많은 검사가 불필요한 치료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몸과 마음에 더 큰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70대가 넘으면서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활기차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이 시기에는 우리 몸이 젊을 때와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검사를 다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듦에 따라 특정 검사들은 그 효과보다 위험이 더 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쩌면 조금 놀랍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건강검진 중 5가지가 70세 이후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검사들이 왜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어떤 검사들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검사는 바로 남성분들을 위한 전립선암 검진, PSA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피 한 방울로 간단하게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를 측정해서 전립선암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인데 간단하니까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70세가 넘으면서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PSA 수치는 전립선암이 아닌 다른 이유로도 높아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염증 때문에도 수치가 오를 수 있고 심지어는 과격한 운동을 하거나 전립선 마사지를 받아도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PSA 수치가 조금 높게 나오면 의사 선생님께서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고 이 스케일서 보통은 조직 검사로 이어지죠. 조직 검사는 전립선에 직접 바늘을 넣어 조직을 떼어내는 과정인데 통증이나 출혈,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조직 검사 결과 전립선암으로 진단받았다고 해도 70세 이상의 남성에게서 발견되는 전립선암은 아주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심각한 질병이 없으면 생명에 큰 위협을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많은 의사분들이 전립선암으로 죽기보다는 다른 이유로 사망할 확률이 더 높다고 말할 정도예요. 이러한 전립선암을 과잉 진단이라고 부르는데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암을 찾아내서 불필요하게 치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료 과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 요실금, 발기부전 같은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멀쩡하던 몸이 치료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그렇다고 치료를 안 받으면 불안감에 시달리고요. 물론 PSA 검사가 모든 사람에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특정 증상이 있다면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담 후에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으셨고 특별한 증상이 없으시다면 PSA 수치가 조금 높다고 해서 무조건 걱정하고 바로 조직 검사를 받기보다는 의사 선생님과 함께 나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기대 수명, 그리고 어떤 부작용도 감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기적인 PSA 검사보다는 증상이 나타날 때만 검사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내 몸이 가장 중요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피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의 삶을 위한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여성분들이 주목해야 할 검사는 바로 유방암 검진. 그 중에서도 정기적인 유방 촬영술입니다. 유방암은 여성에게 흔한 암이고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70세 이후의 여성분들에게는 젊은 여성들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방 촬영술은 유방을 압박하여 촬영하는 방식인데 이 과정 자체가 고통스럽고 불편할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지거나 어깨 관절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더욱 힘든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70세 이상 여성의 경우 유방에 멍울이 만져져서 검사를 했는데 양성 종양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젊은 여성보다 훨씬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유방 조직이 지방 조직으로 변하면서 멍울이 쉽게 만져질 수 있는데 공동해서 이 때문에 불필요한 조직 검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조직 검사는 통증과 함께 출혈, 감염의 위험이 있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혹시 암일까봐 밤잠을 설치셨어요?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설령 유방암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70세 이후의 유방암은 대부분 진행 속도가 느리고 예후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의 경우 동간 상태 유방암 치료 과정 자체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등은 체력적으로 매우 힘들고 분대도 면역력을 약화시키며 부작용으로 인해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치료의 이전보다 합병증의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심장질환이나 폐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 유방암 치료를 위해 전신마취 수술을 받는다면 그 자체로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검진을 아예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유방 촬영술의 필요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만약 유방에 평소와 다른 멍울이 만져지거나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등 이상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전혀 없는데 매년 또는 2년마다 의무적으로 유방 촬영술을 받는 것보다는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담하여 나에게 맞는 검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유방암 가족력이 있거나 과거 유방 질환을 앓았던 이력이 있다면 의사 선생님께 이 사실을 꼭 알리고 맞춤형 검진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불필요한 걱정과 치료로 이어질 수 있는 과잉 검진을 피하는 것이 우리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검사는 바로 대장 내시경입니다. 대장암은 한국인에게 발병률이 높은 암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는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으신 분들에게는 이 검사가 부담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검사 전 대장을 깨끗이 비우는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엄청난 양의 장세척액을 마셔야 하고 밤새도록 화장실을 들락날락해야 하죠. 이 과정에서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이 올 수도 있고 몸이 약하신 분들은 이 과정 자체를 견디기 힘들어 하십니다. 어르신들은 특히 이 과정을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아 검사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대는 둘째, 검사 중 사용되는 진정제나 수면 마취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이나 폐 기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마취에 대한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간혹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거나 심장마비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내시경 삽입 과정에서 대장에 구멍이 뚫리는 천공의 위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천공은 응급수술이 필요한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발생 확률은 낮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이런 합병증의 위험은 증가합니다. 둘째, 대장 내시경을 통해 발견되는 용종 중 상당수는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갸누라시지 설령 암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수년 또는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자라는 대장암 때문에 남은 생애 동안 고통받을 확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다른 건강 문제로 인해 기대 수명이 짧은 경우라면 대장 내시경을 통한 조기 진단 및 치료의 이점이 그 과정에서 겪는 고통이나 위험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장 내시경을 아예 안 받아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만약 혈변, 만성설사, 분비, 체중 감소 등 대장암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즉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고 가족력도 없으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면 바중 이루는 대장 내시경 검사 주기나 필요성에 대해 주치의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해봐야 합니다. 자킴조 분변 자멸 반응 검사 같은 비교적 간단하고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대변에서 혈액 반응을 확인하는 대체 검사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검사는 대장 내시경만큼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장암의 중요한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그 과정이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내 건강 상태와 기대 수명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너무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노력입니다. 하량이 현대의학은 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이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하며 낮은 수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주로 젊은 성인들을 위한 것이며 닥스민인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드셔 오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나이가 들면서는 오히려 약물로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너무 낮게 조절하는 것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혈압이 너무 낮아지면 어지럼증을 느끼기 쉽고 이로 인해 낙상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어르신들에게 낙상은 골절로 이어질 수 있고 도미로 이는 심각한 합병증과 장기 입원,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피로감, 무기력증, 소화불량 등도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콜레스테롤 양 역시 근육통, 간 기능 이상 등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김할머니의 경우 혈압이 너무 낮아져서 아침마다 어지러워 거실 바닥에 쓰러지곤 했는데 병원에 가보니 혈압약 용량이 너무 강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듣고 약을 조절한 후에는 훨씬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최근 연구들은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혈압 목표치를 젊은 사람들보다 약간 높게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더 이로울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혈압을 10봉 10총 공집 밀리미터 H 굽치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10봉 1런 몽괭은 밀리미터 H 굽치로 낮추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낙상 위험은 줄이고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는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콜레스테롤 수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LDL 콜레스테롤을 낮게 유지하려고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기보다는 나이에 맞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과잉 치유에 해당합니다. 증상이 없는데도 오로지 수치만 보고 약을 계속 늘리거나 강도를 높이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건강 상태, 동반 질환, 그리고 삶의 질입니다. 만약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약물 부작용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목표치를 조정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약물의 종류나 복용량을 줄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수치 달성보다는 내 몸이 편안하고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숫자에 얽매여 불필요한 고통을 감수하기보다는 나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특별한 증상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광범위한 암검진. 간이족, 특히 전신 CT나 MRI 같은 영상 검사입니다. 암은 무서운 질병이고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혹시 나에게도 암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큰 돈을 들여가며 종합검진센터에서 전신암 검진을 받으시곤 합니다. 하지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이러한 광범위한 검사가 오히려 걱정만 늘리고 불필요한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연히 발견되는 종양, 즉 우연종입니다. 전신 CT나 MRI를 찍다 보면 특별히 증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장, 갑상선, 폐 등 여러 장기에서 작은 낭종이나 결절이 발견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양성이거나 매우 느리게 자라는 암일 가능성이 높아서 생명에 아무런 위협을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견이 나오면 의사 선생님들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고 환자분들은 그 순간부터 엄청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후에는 조직 검사라 PET-CT, 추가 MRI 등 침습적이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검사들을 반복적으로 받게 됩니다. 이 과정 자체가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때로는 감염이나 출혈 같은 합병증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아무런 증상 없이 전신검진을 받았는데 폐에서 아주 작은 결절이 발견되어 몇 달 동안 수많은 검사를 받고 밤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결국 암이 아닌 단순 염증 후 흔적으로 밝혀졌지만 공이마하가 그 과정에서 겪은 불안감과 스트레스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해요. 이런 불필요한 추가 검사들은 의료비 부담도 가중시킵니다. 그리고 전신 CT의 경우 방사선 노출이라는 위험도 있습니다. 한두 번의 CT 촬영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전신 CT를 찍는 것은 누적되는 방사선 노출로 인해 오히려 새로운 암 발생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암을 찾으려다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죠. 물론 특정 증상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 설명되지 않는 통증, 지속적인 기침 등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어 특정 암의 고위험군에 속한다면 해당 부위에 대한 정밀 검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증상도 없는데 단지 불안감 때문에 모든 암을 조기에 찾아내겠다는 목적으로 광범위한 전신검사를 받는 것은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나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주치의와 충분히 상담하여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검사만 선별적으로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걱정과 고통 없이 남은 삶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마음에 새겨주세요. 오늘 우리는 70세 이상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5가지 건강검진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째, 남성분들의 불필요한 PSA 전립선 암 검진. 둘째, 여성분들의 고통스러운 정기 유방 촬영술. 셋째, 부담이 큰 대장 내시경. 넷째,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너무 낮게 맞추려는 과잉 치료.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특별한 증상 없는 무분별한 전신 암 검진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검진을 받지 말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나이, 내 건강 상태, 내 기대 수명, 그리고 나의 가치관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의 건강검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어떤 검사가 나에게 가장 이롭고 해가 될지 주치의와 충분히 소통하며 현명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구나.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하루는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걱정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불안감 때문에 무의미한 검사를 받고 계시거나 약물 부작용으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을 통해 새로운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편하게 이야기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질문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우리의 삶은 매 순간이 소중합니다.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매일매일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의 빛나는 삶을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항상 응원합니다.